반갑습니다. 저는 지역 말을 그냥 너무 쉽지 않죠? 너무 자의식 과잉이야. 나를 알아챌 거라는 그 생각이 자의식 과잉이라고요. 지역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는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 사장이 어릴 적 꿈이라서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죠. 아 맞네요. 예. 아니네. 우리 둘은 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되긴 했지만 여튼 오랜만에 뵙습니다. 녹음 자체는 한 2주 만이긴 하죠. 합니다. 이제 근황을 묻는 게 살짝 두렵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녹음했을 때 이거 보니까 2월 27일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을 다투는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을 2월 25일에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재판관끼리 이제 평의하는 그 과정만 남았다. 그래서 3월 7일에 이제 헌재 판결이 나고 선고가 나고 3월 8일 여성의 날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돼서 주제를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기쁜 저도 진짜 날. 해방의 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막 완전 팬티 해방하자고. 벗어 막 팬티 벗을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팬티 벗지 못했어요. 주섬 다시 입었.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때 관건은 2월 27일쯤의 관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를 임명시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되겠다 이 정도였는데 에나콩콩 그거는 그것도 당연히 지금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서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3월 8일에요. 네, 3월 8일. 네. 그래서 이제 3월 7일에 그때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어떻게 서울 법원이 구속 취소 인용을 했고 그래서 다들 이제 검찰이 그거를 항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서울 법원이 그 구속 기한 계산법을 생전 처음으로 하던 걸로 했다. 원래는 날인데 갑자기 시간으로 썼다. 근데 그게 날짜 계산법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그 윤석열한테만 그렇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법원이 만약에 그걸 시간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구속 취소를 시킨 거면 지금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이 한두 개겠어요? 그거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항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대검찰 쪽은 이제 공문을 내리기는 원래 계산한 대로 한 게 맞다. 그러니까 날로 한 게 맞다라는 거는 이제 검찰 안에서는 공문을 이제 막 쏘아 올리고 그런데 법원에 항고를 하지 않은 채로 24시간이 흘러가서 그 3월 8일에 창원시청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날 경남 여성 대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구속 취소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그래서 석방이 됐어요. 네, 그걸 눈으로 봤어요. 네. 보게 될 줄이야. 그 여성의 날이 되게 기쁜 날일 줄 알았는데 여성의 날에 한 5시쯤에 석방이 돼가지고 그때는 경남 여성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던,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집회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거를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막 사회자도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진행하는 분이 막 그래서 길거리까지 저는 원래 잘 가지는 않았었는데 길거리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했는데 시위까지 끝마치게 됐었습니다. 네, 그때 구속 취소되는 상황, 그러니까 석방되는 그 상황을 뉴스로 보고 계셨나요? 네, 그냥 그날 일이 한 7시인가 끝나가지고 이제 핸드폰 볼 여가가 크게 없어서 그냥 항고를 한 해 만에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미 숙소에서 씻고 나오니까 이미 손 흔들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만 해도 이제 여성의 날이니까 이제 제가 그때 창원에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창원시청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동그란 그 광장을 이렇게 지나가면 오늘 루이님 화이팅 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오늘 뭐 어떻게 되셨을라나 뭐 이런
오직 여성의 날만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맞아요. 주변 동료들한테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여성의 날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냥 하필 이날에 그 배불뚝이 아저씨가 그 뺀질뺀질한 얼굴 들고 나와가지고 막 나와서 주먹 쥐고 막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여성 인권을 퇴보되는 거 아닌가. 맞아. 안 그래도 이 여성의 날에는 이 날에 대해서 도배되어도 마땅치 않을 날에 그냥 어떻게 뉴스에도 이 말조차 못 꺼내는 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렸죠. 음. 네.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좀 동료랑 같이 참담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제 그 윤석열이 했던 말들 중에서 그 워낙 많은 명언들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 계엄이란 형식을 빌려서 국민 대호소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을 계속 야, 너무 그 화면 위로 이제 이 앵커분들이나 이런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 말이 귀에 많이 박혀가지고 그걸로 한참 동료들이랑 이제 밈화 시켜서 막 웃고 떠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희 지금 같이 수업 듣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요. 교수님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는 더 큰 혼란이 아마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너무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시원하게 끝나고 탄핵되고 끝날 일은 아니긴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석방된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어쨌든 재판을 받기는 받고 있는 거고 재판도 다 끝났고 말 그대로 이제 몸이 어디 있느냐 뭐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짓거리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약간 왜 더 선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 새끼가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검찰총장인 사람이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였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할 거였으면은 엄청 깨끗하고 청렴하게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검찰과 연결되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나쁜 짓은 온갖 다 하고 불법 계엄을 하고 그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모든 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뭐 어쨌든 자기 어떻게든 안 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저는 사실 지금 약간 두려움의 단계로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법원에서도 항고해라고 했던 맞아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이해되는 게 어디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거죠. 그 법원은 사실 그게 이제 꼬투리가 잡힐 것 같으니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봐라. 날인 거 맞잖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법원도 다들 이상해. 그럼 자기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 자기들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날인 거 알지? 그래 항고할 거 알고 내가 그러면 인용할게.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너희들이 항고할 줄 알고 안 하면 글쎄 너희들 그 말투 모르겠어. 얄미운 말투. 얄미운 사람. 그렇게 돼서 지금 너무 혼선이 많이 있었고 그 불법 계엄 이후에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난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막 올랐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한 12월 말쯤이었나? 윤석열 지지율이 막 올라서 지금 40%고 오히려 지금 더 좋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 할 때보다. 그래서 난 그게 뭐가 지표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냥 그게 그 분열과 혼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한번 터트려진 거다. 갈등이 원래 내재돼 있었던 게 터트려진 거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지금 100일 넘었거든요. 12월 3일 이후에. 꽃이 폈습니다. 그래 한겨울이 지났어요. 지금 한 계절을 보냈어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 100일이 넘었다. 이게 여러분 쇼츠의 그겁니다. 폐해입니다. 짧은
사고를 짧게밖에 하지 못해가지고 몇 문장 이상 넘어가면 잘 말을 혹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갈등이 어쨌든 분열 그래 원래 있었던 내재해 있던 갈등이 터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아니다 이건 갈등이 만들어졌다. 그게 만들어져서 없을 수도 있었던 분열 형태 갈등 형태가 되게 많이 생겼다. 이거는 확실한 뭐 민주주의의 퇴보 수준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국가의 격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졌겠다. 뭐 이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거 있대요. 미국이 어느 나라는 가셔도 되고 어느 나라 웬만하면 가시지 마시고 막 이런 등급이 있대요. 근데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면 좀 그럴듯한 그 등급으로 지금 북한하고 비슷하게 핵 있고 그래? 위험한 나라들 가지 말라는 그 등급 안에 우리나라가 남한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논의하는 거 있다. 그래서 외교부가 그래 우리도 대충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니까 국격이 많이 낮아졌긴 하네. 그게 비상계엄을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완전 100%죠. 비상계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계엄을 하는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21세기만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 이후에 계속 그쪽이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끝난 거는 맞는데 계엄이. 근데 사실상 막 총칼로 하지 않는다 뿐이지 사실상 전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 70년 정도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평화롭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세대는 이제 평화로운 세대가 아니에요. 코로나 겪었죠. 취업하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내란도 겪고 갈등이 점점 극악으로 가서 그걸 터져 나오는 방식이 굉장히 좀 극화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폭력적이고 폭력적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혐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거의 그렇죠. 극악으로 밀고 나가서 정신적으로도 분해시켜 버리는. 맞아요. 그때 그 얘기도 거기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 물대포 준비하고 있다고?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때 거기서 나온 얘기. 네, 밥 먹으면서. 너무나도 무섭고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100일 이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근황입니다. 저희들의. 네. 아니 저는 그 며칠 전에 제가 창원시청 광장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한미 군사 훈련 할 때였나요? 네. 그 상황에서도 군사 훈련을 그게 그 전날인가 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감행하는 걸 보고 미쳤네. 눈치 정말 없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창원시가 눈치가 없다. 창원시가 아니라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가다 보니까 한미 군사훈련 반대 시위를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합동훈련은 하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뭐 북한이 지금 도발을 준비하고 있네 만에 또 뉴스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뭐 쳐들어올 것 같아서 계엄을 했니? 뭐 야당이 괴롭힐 것 같아서 했니? 뭐 아니 누가 계엄으로 호소를 해요. 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에도 썼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무관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중심에 있지 않는 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사는 거 자기 힘드니까 그냥 무관심으로 가게 돼버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사실상 입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길어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 갑자기 이거 난 미술을 하려던 게 아니라 미술이란 형식을 빌려서 호소하고 싶었을 뿐이고 저도 근데 이 얘기 하긴 했어요. 친구한테 내가 얘한테 이제 리스 맨날 주고받고 하다가 인스타그램에 너무 찌든 것 같은 거예요. 제 삶이 맨날 인스타그램만 보고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얘한테 카톡으로 야 나 이제 인스타그램 삭제했어. 나 너한테 이제 리스 못 보내줘 이랬는데 제가
24시간도 안 돼서 다시 그래서 인스타 지웠다고 한지 24시간도 안 돼서 프사가 바뀐 거 해명 바랍니다 이런 거였어. 내가 인스타 삭제는 제 고유 권한이고 국민에 대한 호소 방식이었습니다. 전 진심으로 인스타의 폐해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라고. 내가 윤석열식으로 개소리해봤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라서 맞아. 이게 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이게 수가 없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도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미술을 왜 하냐 이걸 심오하게 얘기했던 미술이란 형식이 뭐냐 형식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 엄청난 이 논의의 장을 펼쳐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논의하지 않아서도 되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업무가 꼬인 분들도 많을 거고요. 또 저도 언론계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자꾸 그래서 어떻게 일자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예측할 수 없이 자꾸 흘러가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어떤 선배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창원 집회가 매일매일 열리게 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구속 취소된 이후로.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진행자가 이제 매일매일 모입시다. 다들 와 이러는 거여서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맨날 매일매일은 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가야 되는 상황에 노인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이님도 그래서 저희가 5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 평일에는 6시 반부터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좀 준비도 하시고 이러셔야 돼서 거의 그냥 잠시 들렀다가 가는 수준으로 됐을 것 같아서 그래서 루이님 오늘 안타깝게도 오지 못하셨다는 소식을 지금 저희가 녹음 시작한 지 35분 만에 말씀드려봐요. 루이님 섭섭하구로. 아니 근데 아침마다 이제 거의 뭐 7시, 6시 이렇게 아침에 출근길에 하시는 시위도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가시고 하면 걱정되긴 하네요. 건강이. 날씨가 그래도 조금 따뜻해져서 다행이긴 한데 일교차가 너무 커져서 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야당과 검찰이 제 할 일을 빠릿하게 잘해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사실 속을 뻔했네. 그럼요. 네. 최장기간 이렇게 고심하고 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기록을 세울라나 싶습니다. 세워줄 수밖에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가 2주 만에 나왔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만에 나왔는데 그 둘보다 훨씬 선명한 탄핵 사유가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2월 25일에 마지막 변론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변론을 다시 아니 어쩐지 변론죄기 얘기도 나오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하고 있다니까요. 명태균도 구속 취소 청구했어요. 맞아요. 네. 저 그거 보고 한참을 또 밈이 되었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그거 때문에 한 건 아니었고 원래부터 생각했던 거고 자기 증거 인멸 우려 없지 않냐. 황금폰 이미 다 너희들 다 포렌식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구치소가 있습니까? 그 아저씨 너무 웃겨요. 진짜 네. 그 아저씨 구속된 날에 윤석열 계엄 터뜨린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명태균 특검법을 제발. 근데 그걸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하고 있고요. 거부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아직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카드를. 근데 이 명태균 아저씨도 바라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셀럽이 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기는 특검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떻게 그쵸. 이 아저씨도 좀 쳐다봐 주시고 너무 명태균에 관심 좀 부탁드려요. 다들. 사장님하고 저하고 일주일 전에 따로 만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창원의 최대 아웃풋이 지금 명태균이잖아요. 네. 근데 또 요즘에 또 최대 아웃풋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나눈 솔로의 영식이라는 몇 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이 있는데 그래 명태균 씨와 그 영식님 모두 최대한 노력하셔서 창원의 최대 아웃풋 되시길 바랄게요.
두 분 중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 아니고 네 둘이서 좀 알아서 잘 해주셨으면 그래도 좋겠어요. 영식님은 일반인이시고 영태균님이 되셔야죠. 그러... 범죄자 한 명쯤 네네 옛날엔 신창원도 있었는데 뭐 신창원 아세요? 창원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신창원이에요. 아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 그 쫄쫄이 티셔츠 입고 와서 알죠 알죠. 희대 도둑. 이 무슨 아저씨 같은. 너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 대통령도 아무 말 하는데 국민도 아무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형식 빌려서. 그럼요. 예. 저도 호소하는 거예요. 깊은 뜻을 몰랐군요. 네네네. 저 이 호소라는 말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원래 호소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로 쓰지 않은 때가 이제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성추행 추문 있고 난 다음에 거의 바로 며칠 뒤에 자살했잖아요. 그러고 나선지 그때 이제 그 박원순 뭐 변호사 같은 사람이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부터 호소인. 예. 네, 그래서 그 말은 너무 별로죠. 예. 그리고 나서부터 호소를 쓰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지가 이번에 윤석열을 지가 또 호소한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호소라는 단어 진짜 더럽히지 마라 네. 이 자식들아 진짜. 이미 더럽혀진 지 좀 됐지만 이제 아무도 호소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주장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분 좋은 근황은 혹시 없으실까요? 제가 여성의 날에 줄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오. 2m짜리 굉장히 귀여운 줄자를 선물 받았어요. 그 여성의 날에 그 의미가 있어서 아니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 의미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m 줄자랑 여성의 날의 그 연관관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아침에 그냥 일하러 갔는데 줄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 좀 챙겨 다녀라라는 이제 저희 사장님의 예, 아주 감사한. 예, 되게 제가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먹만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네 생각났다 하면서 주셨는데 여성의 날 기념할 게 없어가지고 그날 제가 줄자로 여성의 날을 기념하도록 해요. 네. 여성의 날이 사실 만들어진 게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날을 기리면서 이제 하는 게 만들어진 게 먼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노동하면서 받은 것들을 너무 의미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네.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데. 예. 일단 주신 분은 일단은 이제 그날 여성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건 아니고. 네, 그냥 귀여워서 그냥 귀여운 거 좋아하니까 너 해라 하는. 네, 이제 자신의 일터에서 그 동료가 챙겨줬네요. 네. 작가님도 저를 지금 챙겨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계 여성의 날로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분 좋게 넘어가 봅시다.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저희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빵과 장미를 받았습니다. 빵은 이제 생계를 보장해달라. 이래서라도 내가 생계를 그래 유지시킬 테니 일자리라도 좀 줘라. 이런 의미의 빵이고 장미는 참정권의 의미. 서울특별시의 홈페이지 중에서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여성의 날 빵과 장미 나눠주는 이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 1만 5천 명이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여기서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에게만 부여했던 반쪽짜리 참정권과 인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계기로 1909년 2월 28일 미국에서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이 선포됐습니다. 유럽에서는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 여성 노동자 회의에서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911년 3월 19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100년이 넘은 114년 정도 된 여성의 날입니다. 114주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성 그 루이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풋살 그 방에 장미 사진을 장미 이모티콘 들고 있는 뭐 그런 거 이제 공유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그 날을 나눴군요. 그럼요. 네. 저는 하는 일이 이제 뭔가 단체 느낌은 아니라서 그날이 이제 아르바이트 느낌의 일라서 그래서 제가 입으로 말하고 다녔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위 사람 만나면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눈 희번뜩 하면서 주변에 동료가 이제 그만해라고 이제 계속 듣고 있는 네, 계속 옆에서 계속 저와 한조가 되었던 동료는 이제 진짜 그만하라고. 아니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다 그분 말고 다른 분은 이제 막 뭐 그래서 뭐 줘? 뭐 이런 주긴 주죠. 예. 빵이랑 장미 원래. 그래서 오늘 뭐 창원시청 광장에 이런 행사가 있다던데 라고 이제 말하고 다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날 제가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이날 너무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시간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부랴부랴 갔더니 행사가 다 끝난 뒤에 제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대회, 그러니까 시민 참여 부스를 1시부터 3시까지 여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3시 넘어서 간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다들 끝났는데 페미니즈 깃발에 팬티 그려야 되는데 모루 인형. 모루 인형. 그 모루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장미꽃을 그걸로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궁금했어요. 그거 제일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나중에 사진 보여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루이님한테. 그렇습니까? 예. 이러면서 루이님하고 짧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여성 대회 짧게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또 유난히 경남 여성단체 연합에서 깃발을 많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그 무지개 그 퀴어 상징하는 깃발을 또 제가 휘날리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완전한 헤테로 같은데 그래도 이들을 지지한다, 연대한다 이런 걸로 엘라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저는 엘라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지자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봐주시겠지? 이러면서 그거 들고 이제 창원 상남시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행사까지 했지만 그래도 구속 취소가 된 날이어서 실시간으로 막 알려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구속 취소됐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진행자분이 되게 재밌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 행진할 때 저는 좀 무섭긴 했어요. 공격 당하려나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좀 이제 행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구경하고 있거든요. 네. 찍기도 하고. 근데 비웃나? 조소로 날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어느 여성 시위에 나가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늘 이 마스크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거 좀 필수로 챙기고 좀 언제나 이렇게 막 걸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뭐 이상한 사람 있나 없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나이가 적은 여성들이 이제 옆에 막 좌르륵 있으니까 그래 내가 겁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남성에게 기댈 순 없지 이러면서 그래도 꿋꿋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 그 창원은 돌 때 비트가 있거든요. 그분 오셨습니까? 네네. 그래요? 진행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셨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 파면 윤석열 파면 이렇게. 진짜 그분이 오셨군요. 네네. 그래서 막 뽐시 막 그게 12월 초에는 그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와 너무 힘들고 다른 비트가 필요해. 맞아. 이제는 다른 비트. 맞아. 그래서 그거 윤석열은 뭐 이렇게 한 박자씩 8박자 운동 하는 거 아시죠?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소리 질러. 자동이다, 자동. 거의 누르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무서운 감정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그 그러니까 석방이 된 것에 대한 분노를 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서 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해소감은 조금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경남 창원은 뭐 예술가랑 이렇게 붙어 뭔가 협업해서 뭔가 이렇게 막 춤을 춘다거나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행사 중에? 네, 그 민족 예술 연합 총회인가 민예총에서 일단은 가끔씩 오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초반에 갑자기 공연 투입하기 어려우니까 그 민예총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하셨고, 그날은 그 민중가수 동맥인지 맥박 죄송합니다. 맥박. 동맥 그쵸. 맥박 팀에서 오셔가지고 와 근데 그 확실히 그 민중 가수 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이? 이 외치는 그 온도가. 어. 이게 가수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피를 끓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그 맥박이 마지막으로 공연해 주시고 그 행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더 이걸 불을 지필 수 있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급하게 올라오실 때도 있고 이러니까 노래를 막 그렇게 다 잘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래 잘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쵸? 하니까. 근데 그 집은 만든 노래도 있고 이러셔가지고. 맥박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거기 이마주 씨가 구성원 중 한 명이고. 근데 맥박이 조금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 되게 그 딱 집회만 도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뭐 민중 가수죠? 그런 분들 딱 유명한 분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정보를 얻지는 못했어요. 아, 노래패 맥박. 예. 네네네. 그래서 그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이 이제 10주기? 이게 돌아가실 때 10주기라고 쓰는 어쨌든 10주년이 작년이었는데 그때 밀양강에서 그 축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작은 행사 같은 것들이. 그때 어떤 밴드가 막 와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야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만 듣고 누군지는 자세히 못 들었지만 이제 그렇게 그 시민 사회 운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밴드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가들, 경남 예술가들 단체로 행동하진 않고 연극협회에서 내란 직후쯤에 한 일주일 뒤에 성명서 발표하고. 근데 이번 작품 이번 강남연극제에는 그거 반영된 작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반영을 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쵸.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당장 이걸 연극은 아마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투영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사실 시대 예술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작가가 혼자서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들은 이제 몇 개 본 적은 있어요. 그 시위 현장을 그린 것들 있었는데 그분 이름을 지금 말하기는 조금 보여드릴까요? 예. 예술계는 다시 돌아와서 예. 예술계는 그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란에 대해서. 좀 아쉽죠. 예술가들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시기가 약간 이렇게 각자 도생하던 시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단 지금 내란 얘기하다가 네. 부산 여성대회도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그 포스터를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보게 됐는데 포스터에 보면은 이 여성 노동자들이 어깨 걸고 세 분이 나와서 한 분은 이제 머리에 두건을 쓰고 두 분은 뭐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한 분은 머리 파마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아주머니 같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세상으로라는 깃발을 들고 있는 그림이 한편에 실어져 있어서 이런 그림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잖아요. 민중미술 계열에서 이런 게 아직도 포스터로 이렇게 쓰이는 만큼 이 예술계에서 다루는 이미지가 굉장히 이 내란이든 여성의 날이든 이런 사건 사고가 있는 운동이 필요한 곳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미지가 더 많아져야 이런 운동에서의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포스터들을 좀 보면서 뭐 촌스럽든 안 촌스럽든 그걸 떠나서 이미지도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뭐 아줌마를 그린 모습들 너무 다양한 아줌마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창원 포스터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먼 성별의 점처럼 알 수 없는 응원봉을 들고 있는 인간 같은 존재들이 춤추고 있는. 근데 이 포스터도 결국에는 검정색 어두운 데서 이제 제가 봤을 땐 응원봉이 밝혀지는 그걸 배경으로 좀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봉의 존재들이 저는 사실 여성들이 되게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그리고 생각보다 30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20대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원래 여성들은 항상 목소리 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어디서든 다 목소리 내고 있었지 지역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좀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루인이 오시면 행사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날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성평등 골든벨 OX 퀴즈 누가 맞추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작가님은 처음 이런 여성의 날 행사라든지 바깥에서 하는 시위라든지 언제 처음 참여해 보셨어요? 여성 대회는 저 이번에는 처음이네요, 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집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갔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시기 때 그때도 창원시청 광장에서 막 사람들 막 모여있고 발언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진짜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냥 사람들 열받았어 나도 열받았어 약간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나중에 좀 각성하고 나서 이제 이번에 가게 그리고 저는 이제 노동조합 집행부로 있었을 때 회사에서 그때 이제 노동절 때나 그리고 11월 1일이 그 11월 1일이 누구 돌아가신 날이 전태일 열사 때 그 노동자 대회 전태일 열사가 그때 그 시기에 제가 알기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서 노동자 대회가 서울에서 되게 크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몇 번씩 갔었고 이번 회사에 들어와서 노동조합으로 이제 행진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도로를 다 이렇게 그냥 차도를 제가 걷게 행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느낌 되게 이상해요. 차로를 내가 언제 이렇게 걸어봐? 약간 이러면서 걷는 게 횡단보도랑 걷는 게 좀 느낌이 달라서 차랑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고 차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이상하고 창원 광장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아니 상남시장을 이렇게 되게 크게 돌아요. 그래서 막 땀 뻘뻘 흘리고 사람들 막 안 까고 그래요. 5월 1일이 또 요즘엔 덥잖아요. 5월 1일에도. 근데 어쨌든 그때 휩쓸려서 걸어본 게 저희 첫 가장 큰 기억은 그때 같아요. 5월 1일
2년 5월 1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되게 늦게 저는 참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뭔가 이런 여성 대회 뭐 요런 시위 요런 어쨌든 광장에서의 어떤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이 참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운동을 한번 기획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언젠가는. 지금은 이제 미술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미술을 하고 있지만, 예. 언젠가는 그런 운동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편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처음 그런 광장에서의 어떤 시위나 행사들을 참여했던 게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혐오 살인 사건, 여성 혐오 사건. 그 얼마 안 돼서 이제 서면 태화, 주디스 태화 앞에 나가서 이제 여성을 죽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목소리 했던 그게 처음이었는데, 그게 살인하고 난 이후에 행사여서 그런데 저는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옆을 신경 쓰면서도 되게 안 보였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춥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도 뭔가 꽁꽁 쌓여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밤에 하기도 했고, 그래서 막 국화 놓고 막 하고 싶은 말 적고 그러고 이제 온 기억이 있는데, 아까 광장에서 작가님이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좀 무섭기도 했다, 공포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행사도 있었거든요. 저는 키어 축제를 해운대 그 가운데 이 차도 양옆으로 놔두고 이제 가운데 광장 같은 데서 키어 축제 행사를 할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여성 혐오 이후로 조금 그런 활동들을 알게 되면서 그런 거 있대, 가서 같이 좀 지지해줘야지 하면서 갔는데, 해운대 지하철을 딱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바로 양옆으로 그 이제 기독교에서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몸벽보를 걸고 이 동성애는 뭐다 이런 식으로 바로 쫙 이렇게 혐오 발언 문구들이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저기서 되게 신나게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젠가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굿즈도 있고 뭐 예쁜 귀여운 물건들도 팔고 이러니까 일단 그 팬시 굿즈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제 또 그날은 또 특히나 이 부스마다 가면은 그 운동가 분들이나 이 분들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여서 막 서로 안아주고 막 이 허그하고 뭐 서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열려 있고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하니까 이런 경험이 되게 옆에 있는 그 기독교 사람들이 아무리 혐오 발언을 하고 뭘 해도 그래 백날 떠들어 봐라, 그래도 우리보다는 안 신날 걸 막 하면서 우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런 이 온도차가 굉장히, 물론 이게 그 사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거의 추모였습니다. 추모죠. 그때는. 네.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이 여성 대회라는 이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이 행사들이 어떤 방식이 되어야 좀 사람들에게 이런 신남을 불러일으키거나 좀 모이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까, 이런 것들을 한편에서는 가져놨지만 고민도 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차기 기획자로서. 예. 맞아. 뭐 황소윤이나 터치드 한번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김유나 한번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하면 이제 다 모이죠. 보통 그 행사를 기획하는 측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지 않겠습니까? 콩팥이라도 팔아가지고. 저는 제가 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콩팥을 파는 것으로. 제 콩팥 2개니까 아직은 한 개만 팔아가지고 김유나를 불러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김유나 그냥 오지 않을까요? 제가 콩팥 팔아가지고 그거 개런티 드리려고 하는데 꼭 제 콩팥 받으셔야겠어요 이렇게. 너무 개소리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성의 날에 이렇게 이제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그 38 여성 1만인 선언 해보자.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만인 선언을 이제 이름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완성한 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이어서 뭔가 좀 묘했다. 이런 얘기들 막 페이스북에 저도 좀 많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1만 명이 막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이 만료됐다. 끝났어. 이럴 때 찾는 게 권김현영 선생님의 페이스북이에요. 여기 다 적혀 있을 거야. 페이스북 너무 많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은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등이 구상한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시위를 주도한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관철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은 선언문으로 2017년 광장의 시간이 끝나고 선거의 시간이 시작되자 촛불 광장의 주역으로 상찬받던 주권자 여성의 외침이 이리저리 공격받고 외면당한 그 당혹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기억한다. 여성은 광장을 지켰지만 정치는 여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광장의 여성을 외면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반여성 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성평등 정치의 귀환을 선언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 모든 여성과 모든 시민의 인간답고 존엄한 삶을 지키고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여성 정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 광장을 빛낸 응원봉의 여성 정치는 모든 여성과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의사봉의 성평등 정치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치열하게 대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를 담대하게 열어가야 한다. 장혜영 전 의원이 여성신문하고 인터뷰 짧게 했나 본데요. 광장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우리는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과거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38 여성의 날에 여성들의 요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선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권김현영도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분위기 잘 만들어 놨는데 너 왜 또 여성 보고 지랄을 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압축해서 정리를 잘했죠? 너무 잘했죠. 희번뜩 그게 정리 좀 잘했는 것 같아요. 맞죠? 방금도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제 응원봉을 이제 젊은 여성들이 들고 나와서 되게 희망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같이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쪽에 이제 광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여성이 아무리 그런 피해를 보고 있어도 그때도 가만히 있어. 또 우리가 일으켜놓고 우리가 만들어 차려놓은 밥상은 또 받아 먹고. 공격은 다시 그쪽으로 여성 쪽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3일부터 8일까지 모았는데 1만 2천 명 정도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15,001명. 야, 그래요? 제가 그 숫자가 독특해서 외우고 있었어요. 15001이네요. 네, 1. 한 명. 네, 한 명. 저 한 명도 마지막 문 닫은 사람 누굴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부랴부랴한 사람 누구야? 그 구글 폼 다치기 전에 하시는 분은 이름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저 장혜영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그 이태원 참사 기억 공간이 한번 이사를 언제 했더라? 작년에 했거든요. 그때 서울에서 했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되게 익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알지? 이렇게 했는데 장혜영 언니인 거예요. 언니? 장혜영 언니가 그 동생. 동생이에요? 아, 그 동생분, 장애인. 네네. 네. 동생분인 거서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알지? 서울에서 초면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보지 이랬는데 동생이었고 그 옆에 장혜영 전 의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인사를 시키진 않더라고요. 의원이 아니어가지고 아, 당시에. 내리빈 소개할 때 그러니까 서서 인사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막 발언을 주거나 이러진 않아서 진짜 냉혹한 세계다. 저기도 예전 같은 발언권. 앞에 나와 조국혁 신당 막 얘기하고 근데 그때 더불어민주당 한 명도 안 왔어요. 아, 조국혁 신당 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너네들 진짜 싸가지 없다. 너네 망해라.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막 동덕여대 사실 우리 지역 대학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사실을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부산대학교도 보니까 펼침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렇게 내란수계가 있을 곳은 감옥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 창원 광장에 이렇게 삥 둘러서 죄명의 학교 가자 맞아요. 그런 것도 현수막이 있어요. 굉장히 많던데 다양하게. 맞아요. 한 달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창원시청에서 일요일에 열리고 찬성 집회는 토요일에 열리고 그리고 그 이제 석방되고 난 다음에 3월 9일부터 3월 9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서 매일매일 하기로 결정이 나서 이게 반대랑 겹치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다르게 하고 경찰도 엄청 많이 깔려서 뭐 막 유혈 사태 뭐 이런 게 생겼던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가지고 근데 그 온 지는 좀 됐어요. 그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죄명학교 제명. 학교는 저거 윤석열이 가야지. 아유 참 저는 근데 그 감옥을 학교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말 좀 똑바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직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작업장의 페미니즘이라고 부산의 출판사 산진이에서 낸 책을 조금씩 이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장에서 쓴 게 좀 자극이 확 돼서 이번에 이 일만인 선언과 조금 맞닿아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남자랑 뭐가 달라?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여성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저자가 이제 여는 글 이런 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런 생각이 남성성에 의지하고 그 뒤에 숨는 비겁한 행동이었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되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초 회사에서 이분은 지하철 그에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조종사셨던 것 같아요. 지하철 그거 하는 기관사. 기관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초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거기서 여성성을 말하지 않는 거는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 엄청 열심히 하시면서 다른 노동조합에 또 가셔가지고 다른 사업장에 가셔가지고 여성으로서 좀 힘든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도 이제 조직을 해야 될 때 여성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왜 안 오세요? 이러면은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가요? 약간 이렇게 다들 우리는 항상 배제돼 있다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페미니즘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어서 이 책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한번 제가 짤막하게라도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아직 읽고 있는 중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그 책을 이제 아직 초반만 읽고 있는데 그 여성의 목소리는 사실 사라진 적이 없다. 단지 듣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게 이 책의 저의 가장 큰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응원봉도 마찬가지고 응원봉으로 빛을 받고 힘을 얻었던 세상이 다시 동덕여대를 공격하거나 여성을 공격하는 상황들이 도대체 여성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은 도대체 어디로 서야 하는가, 어느 세상에 서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여성으로서 내는 목소리를 바로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우리가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부터 설득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 아니 나 말하고 있었어. 나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주장을 하기 전에 내 목소리 좀 들어줄래? 를 해야 되는 그 너무 나도 여기 있어. 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성이 여기 있어. 알지? 너 알아? 너 내가 여성인 거 알아? 너 내가 혹시 이때까지 냈던 목소리도 혹시 들어봤었니? 안 들어 또. 쌍놈 새끼들. 그래서 참정권은 있지만 사회에 참여하고 욕하는 것 좀 안 해야겠어요. 참정권은 있지만 사회에 참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다른 소수 약자도 마찬가지다. 요즘에 참 내란 전에는 다양성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막 논의를 막 가열차게 저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문제점이 많지만. 근데 내란이 그러니까 불법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내란 사태로 우리나라가 격동으로 휘말리면서 그런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정말 싹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게 전혀 예전만큼의 활발함 그리고 이제 논의의 진척 과정들이 되게 많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다뤘지만 옵티칼 그 여성 두 분도 지금 고공에 있지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사태로 가려지고 있고. 예.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희망도복을 2번이나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한 달 내내 길바닥에 있는 내내 걸으셔야 되는 건데 여러 명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말벌동지라는 그 청년 세대들 연대 조직도 있나 봐요. 말벌 아저씨뿐만 아니라 말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거기서 그 아저씨가 왜 나와요? 그 아저씨 도망가는 아저씨.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평소보다 아니 집중. 다시 집중. 어쨌든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잡혀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위 집회 전국으로 다니니까 그런 분들이 한 10명 23명 정도 되는데 잡혀갔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란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의식하고 있었던 것들, 그 논의해야 할 수준이 완전히 후퇴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내란 사태가 종결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내란 외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 완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 뭐 전문가들이야 학자들이야 자기들이 공부해서 거니까 계속 하면 되는데 이게 다시 시민한테 가닿게 하기가 얼마나 오래 걸릴까.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후퇴하고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전 그래도 일단 후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이걸로 덮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어디서 본 건데 뭐 시위 현장에 나가서 특히 김건희 여사 보고 되게 이렇게 여성 혐오식으로 말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광장에서 누군가가 외쳤을 때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하고 원래 그냥 윤석열 퇴진에 관련한 이야기만 한다든지 그런 걸 볼 때는 진짜 그만큼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예전에 막 박근혜 때는 완전 여성 혐오 난리 나고 막 그 미술계에서도 막 닭으로 막 표현해서 막 이것저것 난리가 났었는데 닭 돼지 막 이런 것도 하지 말자고 벗고 있는 것도 그게 진짜 문제긴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원래 문제가 있는데 국민이 그 드라마 영화에서 조승우 나온 그 영화 뭐예요? 마라톤. 국민이 네. 그 이병헌이랑 나오는 거 좋아요. 릴스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마라톤 릴스를 봤거든요. 진짜 내부자들인가? 내부자들. 네. 그것도 오늘 뭐 국민은 개돼지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막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개돼지 뭐 정신병자 같다. 그 김건희는 그 소문 계속 따라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 술집 여자였다는 그 소문. 그거에 대한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지. 믿고 싶은 사람들이나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면 혐오는 다시 조롱인가요? 네. 다시 혐오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창원시청에서도 광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발언한 분이 시민 발언이었는데 뭐 윤석열 정신병자 아닙니까 저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내려가시고 나서 진행자가 혐오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발언하신 분을 비난할 마음도 없지만 근데 이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근데 그렇게 많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의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민감해졌고 그 민감해진 것을 좀 대중들하고 시민들하고 잘 나눌 수 있게 됐을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편에서는 또 그렇게도 보이는 측면이 있는 네. 거죠. 갑자기 또 릴스가 떠올랐는데요. 말해보이소.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대구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욕을 굉장히 찰지게 하는 아주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저 윤석열 개새끼 막 이러는데 제가 진짜 시원하다 하면서 그 짤을 몇 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서 그치 그 말은 안 되지만 개새끼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리수하게 함께 하고 있었다. 윤석열은 욕 좀 해도 됩니까? 잡아가는 거 아니지? 이거 맞아요? 개자스가 그구나. 신발 계좌스. 잡아가는 거 아니지? 씨 개자스. 또 화끈하다. 그 발음이 굉장히 시원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 경상도 저희 쪽인 것 같네요. 대구 쪽 사투리 느낌보다는. 창원이었으면 좋겠네요. 창원의 명물로 떠올랐으면. 예. 그래 이런 분이 떠올라야지. 이거 진짜 삶에서 나오는 이 모든 축적된 에너지가 이 말에 들러붙어 있다. 그래서 이 언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기도 해요.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던 창원 컨벤션 센터 경비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유족분이 나오셔서 발언하시기도 하셨고 합의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중에 루인이 오면 여쭤봐야겠다. 어제 기사인데 그냥 루이님 오시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지금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만 읽어볼게요. 창원 컨벤션 센터 비정규직 경비노동자 사망 관련 투쟁이 마무리된 걸로 지금 기사는 보고 있네요. 유가족과 경남건강재단이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곳 비정규직 고용 불안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걸 유가족 보고 다 해결하라고 할 권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유가족 창원 컨벤션 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관련 시민 대책위 경남건강재단은 어제 13일에 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재단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사망한 지 약 75일 만이다. 유가족 측 노무법인 돌고? 공인노무사는 재단 용역업체 도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약속해 유가족들도 합의할 수 있었다. 농성은 일단락됐으나 재단 경남도 청소 경비노동자 고용 불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게 아니므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윤대균 경남건강재단 세코 운영본부장은 유가족에게 취업 알선, 학자금 지원, 긴급 생계지원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 컨벤션 센터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 경비 노동자 처우가 가장 뛰어난 모델을 분석 최대한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비정규직을 없애야죠. 네, 시민대책위는 여전히 남아있는 쪼개기 계약, 초단기 근로계약, 재단 또는 경남도의 직고용 과제 등을 해결하는 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걸 혹시 다 들으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창원 컨벤션센터 경비노동자 김호동 씨가 새해 첫날 1월 1일에 청소 경비 용역업체의 3개월 초단기 노동 계약 고용 승계 거부를 하다가 그 주차장에서 발견. 너무 슬퍼. 주차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유가족 시민대책위는 세코에서 농성을 하며 재단 경남도 용역업체의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대책이 마련이 안 돼서 시민대책위가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경남도청에 재단 이사장인 박완수 도지사에게 직접 사태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경남도가 대화를 했고요. 시민대책위, 유가족, 재단, 용역업체, 경남도 관계자가 함께 대화에 참여해서 유가족 보상안 등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기사가 되어 있고요. 이 용역업체는 입건됐거든요. 2월 26일 기사를 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기혁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게 수사가 되든 뭐가 좀 책임이 더 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 유족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7주 넘게 70 며칠이라고 하셨나요? 72일. 네. 72일. 2달 꼬박 하신 거죠. 이제 따님이 제가 알기로 대학생이고 이제 자기의 터로 돌아가야죠. 비정규직, 그때 루이님이 얘기했던 비정규직 철폐가 결국에 정말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정말 해결이 안 되네요. 네. 차라리 경남도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정규직 없애보겠다라고, 여기서만이라도 없애보겠다라고 했다면 그게 진짜 텐데. 뛰어난 모델이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말했듯이 뛰어난 모델을 찾아서 분석하고 참고해보겠다 정도로 가름하였으니 네. 별로 기대하진 않습니다. 우리 지역이 얼마나 인기 없는지 저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게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명태균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홍준표한테 갑자기 시선이 쏠려가지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막 쏠려서 지금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나름 했어요. 그럼 좀 알아주세요. 왜? 우리 경남도지사도 나름 그 최선을 다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홍준표한테는 안 되죠. 에이. 진짜. 저기 홍준표도 경남 전 도지사예요. 근데 영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유명해져요. 그걸로. 홍카콜라 정도는 돼야. 네. 여러분 릴스입니다. 어쨌든 그런. 요새 네. 그 박완수 도시자 액화질소? 액화수소 그걸로 말이 많으시던데 요즘에 말 많은 건 웅동 1지구 개발일 텐데요. 그 진해 이거는 너무 해묵은 이야기여서 이게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 누가 책임질 거냐, 창원시가 책임질 거냐, 경남도가 책임질 거냐. 근데 경남도가 더 그러니까 3월 11일에 이제 도의회랑 창원시의회가 다 임시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진해 운동 1지구 사업 정체 원인이 창원시다.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창원시는 더 이상 해결의 의지가 없다. 운동 1지구 사업이 뭐냐면요. 2009년 이거 지금 경남도민일보 기사 읽어보고 있습니다. 2009년 웅동 1지구 사업이 시작됐는데 민자 사업자 진해 오션 리조트는 골프장만 완공했을 뿐 2단계 효양 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지 않았다. 사업 승인권자 사업을 승인해준 곳이 있는데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경자청이라고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이 책임
경자청이 이 책임을 물어서 2023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공동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그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조성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이제 사업 책임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창원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도의회 임시회의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구현 도의원이 마산 로봇랜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 채무 불이행으로 경남도가 1,600억 원을 물어준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남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도정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자청이 개발사업 시행자를 서둘러 지정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 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박 지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창원시가 왜 소송을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거 항소하지 말라 이거예요. 관할 자치단체를 조정해서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면 창원시가 해결 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제부터 경자청이 가진 권한으로 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박완수 도지사가 창원시장 시절에 창원시장에서 그 누비자를 만들었거든요. 공영자전거.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환경시장 그래서 되게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웅동 1지구 사업을 착공했다. 당사자다. 네가 정구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은 일관성이 없었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주체가 임기 동안 터지지 말아달라 기도하며 돌리는 시한폭탄 같았다고 정규헌 도의원이 공격을 했네. 둘이 싸웠네. 기사가 지금 되게 글자면서 차분한 것 같지만 여기 감정이 들어있네. 감정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들리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박 지사는 통합 이전에 2010년에 이제 창원, 진해, 마산이 통합했으니까 그때 이전에 진해시장과 도지사, 경남개발공사 등이 협약을 맺었고 나는 소멸 어업인 민원 처리 외에 관여한 게 없다. 하면서 막 이게 싸우고 있는 그게 최근에 그런 게 있습니다. 멀었네요. 네, 아직 그냥 한번 말을 튼 것뿐이고, 근데 창원시는 또 이제 창원시 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거 우리가 잘못한 아니고 그냥 원래 사업이 좀 그랬다 이렇게 또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슈 파이팅이 부족합니다. 홍준표에 비하면 이슈 파이팅 부족합니다. 아주 말을 다들 약간 가려 하셔서 그래요. 말을 가려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여성의 날하고 이제 여성 정책 관련해서 좀 찾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몇 가지 해봤는데 부산시 구군 그러니까 부산시 구랑 군이 있잖아요. 성평등 수준 분석 그리고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 하더라고요. 경남도 물론 비슷한 걸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구랑 군 성평등 수준 분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분석하면 성평등 정책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8일에 경남도민일보가 낸 기사 중에서 윤석열 정부 여파에 지방 정부에서도 설 자리 잃은 성평등 정책이라는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일단은 지역의 세수가 줄었다는 것, 그냥 지역 세수가 펑크가 났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고요. 근데 세수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후퇴했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한 첫 문장으로 그냥 모든 걸 설명을 끝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경남도도 이제 김경수가 도지사 했었을 때 2020년 여성가족 청년국 이런 거 설치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여성가족부가 이제 경남도 같은 데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지난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폐지됐습니다. 여성가족국이. 복지 여성가족과가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성가족 청년국 빼고 복지 여성국. 여성이 그래도 앞에 갈 수 있었는데. 복지 여성국. 네네네. 그러니까
맨날 저런 걸랑 엮더라. 복지랑. 복지는 근데 복지가 우리나라에서 예산에서 우리나라 세금 예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뭘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양성평등 기금 폐지한 거 2015년에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고요. 성평등 지수 하위권을 도달했는데 민선 7기 김경수가 도지사 할 때 양성평등 기금을 되살리면서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하자 이런데 드루킹 때문에 김경수 도지사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들어왔는데 양성평등 기금 조성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40억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양성평등 기금이 왜 필요하냐? 예산 사정에 휘둘리지 말고 일관적인 정책을 하자는 게 기금 조성 목표였는데요. 네, 목표였고요. 양성평등 공모 사업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제 되게 그 각별한 사이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통화로 하면서 대통령님, 문자로 그랬나? 대통령님, 경남도에 여성 도지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이 사람 여성 도지사 꼭 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였어. 뭐야, 명태균 나름 뭐야, 아저씨 뭐야? 그러니까 정치 이슈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최초 여성 그쵸. 도지사를 끌어내. 소 뒷걸음치다. 그쵸. 속담 끝까지 기억 안 나네요. 예. 리스 때문에. 뒷걸음치다 쥐 잡는 격. 예, 네. 쥐를 잡았죠. 쥐를 잡을 잡을 뻔했죠. 예. 뻔했는데 근데 너무 뒷걸음이 잘못된 걸음이었어가지고 지금 김영선 전 의원도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보고 자기도 구속 취소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개판이 나 있습니다. 다 밈이 됐잖아. 다들 유행이 됐잖아. 유행이 돼. 우리 다 취소합시다. 다 잘못한 거 다 없고 우리 다 구속 취소하고 다들 다 법 연구가가 되고 그럽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지원 예산도 삭감됐는데 영세 사업장에다가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 그런 데서 얼마나 많이 빈번하겠어요. 오히려 사람 많고 이런 데는 다들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어느 정도 아시는데 영세한 데는 오히려 힘들다.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 기사에서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중에 루이님 오면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 주제로 미뤄도 되겠어요. 네, 이거 좋아요. 부산광역시 구군 성평등 수준 분석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지금 폐지가 아니고 거의 실종된 상태, 그냥 무력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런 정책을 앞세웠던 윤석열과 이준석이 다시 정치를 그거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출마설. 출마할 수도 있다. 다음 대선에. 네. 정말이에요. 그런 설이 돌고 있대요.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하거나. 당황스러우시죠?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법적으로 김건희 여사도 지금 그게 아무런 그게 없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사건, 양평 고속도로 그때 그 노선 갑자기 원희룡이 바꿔가지고 그 김건희 오빠가 거기에 부지가 있다면서요.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그래서 양평 그게 노선이 타당하지 않은데 바뀐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을 잘 울가무은기죠. 양평 고속도로 그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건설을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러면은 거기 동네 사람들도 좀 피해 보시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또 2시간을 신나게 떠들어 버린 거예요. 전 둘이라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릴스만 머릿속에 잔뜩 생각하다가 왜요? 네.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여성성에 대해서 얘기해봤다고 해야 될까요? 여성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페미니즘이나 여성학도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내가 겪은 감상 정도 그러고 끝날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똑똑한 권김현영 선생님이 한 말 같은 거 맞아요. 제가 말하려는 게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희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참고하면서 좀 우리들의 논의를 탄탄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학문의 연구나 학문의 세계는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저는 꼭 준비된 사람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고 어떤 과로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이걸 올리게 된다면 누군가가 들으신다면 듣고 있니? 똑똑. 저희 메일 보내주세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DM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 인스타그램은 wh.gwalho에 그게 인스타그램이고요. 유튜브랑 지메일도 다 그 아이디를 쓰고 있으니까요. 저희 한번 이번엔 지금 한 5회차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나름 음성만 해가지고 올려보시죠. 내가 떨려가지고 못 올리겠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제 시기가 지났으니까 빨리 올리긴 해야 돼요. 그죠? 이 오늘 2시간은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근데 자를 게 더 많을 거야 이거는. 누가 2시간을 얘기를 누가 2시간짜리를 들어요. 뭐 이야 영화도 2시간 하면 힘들다고 해요. 저는 맞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직 근데 하고 있는 드라마라서. 드라마 아세요? 아이유 아이유 박보검 나온 거. 네네. 네. 폭삭 속았수다. 네, 폭삭 속았수다. 네. 네네. 아직 못 보고 있어요. 드라마도 재밌다. 슬프다고 하던데요. 재밌다기보다는. 근데 저는 임상춘 작가를 되게 좋아해서. 네, 임상춘 작가. 네. 분명히 여성일 거야.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여성 아니면 쓸 수가 없어 이 감각은. 네, 나 진짜 여성 아니면 나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수정 교수 보고. 그때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수정 교수가 마시 간 거예요. 나 진짜 그 사람 진짜 마시. 난 사인도 받았다니까. 어디서 마셨어요? 저는 이제 대리 사인으로 해서 막 영상 통화만 했는데. 오. 무슨 학회에서. 와 근데 나는 왜 학회에서 네. 학회 오신 분 발표자로 해서 이제 사인 논문에다가. 이수정 교수 책이 그래도 2권이나 있어요. 나름 사지 말걸. 그 책도 너무 아깝고. 근데 진짜 난 근데 교수직을 어떻게 계속하고 있지? 경기대학교가 왜 이수정을 안 막지? 이 생각도 들고요. 학생들은 왜 반발 안 하지? 이수정 교수. 그래서 이수정 교수 페이스북이 제가 봤을 때 점령당 자기가 쓰는 거 진짜 자기가? 근데 사진이 가끔씩 올라와서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임재성 변호사라고 아세요? 가수 이승환 그 구미에서 그 공연 취소 당했을 때 구미 시장한테 고소 고발했나? 이승환이 그랬거든요. 그때 임재성 변호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맡고 그랬어요. KBS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그 사람 연세대학교 범죄심리학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수정이 그걸 보고
화이팅 이렇게 적어놓은 거여서 이수정이 너무 이상해. 이수정 교수 진짜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건 다 뭐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느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페이스북 제 친구 받아주셔가지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루이님 끝났을 것 같은데 안 끝났겠다. 그죠? 봉에 적힌 거. 뭐야 무슨 사진이야? 지금 그 파면 집회 창원시청 앞에 광장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구속 시민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 이제 시민분 중에 한 분이 응원봉을 자체 제작하셨나 봐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게 내려와 시팔러마. 어쨌든 지금 창원시청 광장 뭐 부산도 지금 매일매일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식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래요. 일단 창원이 매일매일 열리고는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있지는 못해요. 그 평일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직장인들 일단 여기 제일 차가 밀리는 곳이기도 하고 차를 뭐 다른 일정들도 소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들 마음이 닿으실 때 한번 저도 가볼 거고요. 다들 가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좀 소리 지르면서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릴스로 도배된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더 많은 릴스를 생각해내지 못한 제가 한심하고 네. 오늘 밤은 좀 더 많은 릴스로 불태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 마침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저 왠지 루이님이 나름 우리 대화에서 되게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이렇게 들면서 근데 확실히 좀 아쉬운 게 좀 있네요. 그 여성 노동자의 날이나요? 여성의 날인데 그래도 여성 노동자들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일터에서 나누시는 분이 또 루이님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탄 뭐 다음 주에 또 뭐 언제든 또 한번 만나면 되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